네, 정치권 소식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지방선거와 미니 총선급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9일 남았습니다. 정치권 모두 작은 설화도 조심하는 시기인데 먼저 조작기소 특검법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 다른 것보다도 야당 쪽에서 제일 문제 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특검법의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것보다 더 이제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특검이 공소 취소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건데 다시 말하면 다른 사건들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라든지 예. 수사권 남용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됐죠. 물론 여야의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만 국정조사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사건, 대통령 관련 의혹 사건들 지금 1심 중단된 사건도 있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예.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 일입니다만 이런 사건이 다 이제 포함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들,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아니었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거 국면이니까 예. 지방선거 국면이라서 이게 과연 어떻게 유권자의 표심에 이게 작동될 것인가 그게 이제 여야의 이제 관점이에요, 관심이고 이따 얘기가 아까도 뭐 리포트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분명히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예.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수기가 필요하다.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수기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특검법을 저는 통과시키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요. 일단 그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그 특검을 했으니 특검을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한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문제라든지 대통령 사건을 다 이제 포함시킨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권 내에서 아마 통과는 안 시킬 거다. 그런 예상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야당은 어떻게든 이 부분을 선거 쟁점화 시키고 예. 선거 이슈로 끝까지 끌고 가려는 아마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예. 청와대에서 그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다. 속도 조절에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일단.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입법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선거 전에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예. 기본적으로 특검의 필요성에는 지금 대통령께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어떤 범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부분들은 얼음땡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 모든 재판이 중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결국 특검을 통해서 결국 이 재판을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재판이 재개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대통령의 범죄인데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조사해보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취소를 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피고인의 신분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이것을 조사해보고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대통령의 뜻에 맞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정말 위험천만한 헌법 파괴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오세훈 시장이든 아니면 개혁신당 후보들이든 이 본보수 이제 우리 후보들이 모이는데 저는 그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을 그냥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거 전략으로만 이용하겠다. 또는 본보수 후보들이 단일화하기 위한 어떤 선거공학적 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분들이 절박한 심정에서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걸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정말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가 되는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탄핵되고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이유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국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국회 군대를 보내서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의 재판은 사법부 영역이 있거든요. 사법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어떤 특검을 발의해서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나에 대한 충성 법안으로 하더라도 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특검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의 검찰에 의해서 본인이 조금 조작된 부분이 있다 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대통령을 퇴임하고 난 이후에 새 정권에서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특별검사가 할 일이지 예. 지금 당장 대통령 임명한 검사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될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국민적인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범보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모였었고요. 오늘은 또 국민의힘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모여서 보신각에서 모여서 긴급 기자회견 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또 영남권 국민의힘 그 후보들 광역단체장 후보들 모여서 또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주고 있다. 전선은 분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수 결집 효과는 얼마나 예측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여권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조작 기소 특검에 관련된 거, 특검법 이 부분은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상당히 그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지역이 몇 개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선거 자체가 들어가기 전에는 압도적으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 선거도 두 갈래예요. 지금 지방 광역단체장 선거가 있고 예. 한 켠에는 14곳의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재선거와 예. 보궐선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재선거, 보궐선거 지금 이 의외로 박빙으로 진행될 상황이 많이 있고 또 단일화 변수가 또 있어요.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지역구에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내란 프레임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유권자 일반의 인식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잠재의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부가 예. 그런 윤어게인에 관련된 윤어게인으로 비판받기에 충분한 인사들을 이제 공천하고 이런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어떤 민생이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양쪽에 지금 두 가지 쟁점이 돌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최근에 그 무슨 오빠 찬스라 오빠 얘기라든지 뭐 그런 건 저는 크게 이슈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왜냐하면 선거 초반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나왔으면 이게 상당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선거가 뭐 쟁점이 없는 선거다라고 있는 쟁점이 생겼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쟁점이 생긴 거예요 두 개. 윤어게인을 다시 하려는 내란 프레임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쟁점을 국민의힘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예. 민주당 쪽에서는 여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에 관련된 거를 아까 예. 조응천 그 후보 얘기처럼 보수에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레버리지가 생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권이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일정 부분 유리하게 진행돼 왔던 이 프레임 자체, 구도를 예. 스스로가 좀 훼손시킬 수 있다. 예. 아마 그래서 청와대도 그런 정치적 관점, 정치적인 전략의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단지 그것과는 별개로 저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특검의 내용 같은 건 다시 한번 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차도 예.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요. 김부겸 후보는 지금 열심히 어려운 데서 뛰고 있는데 동지들 버릴 셈이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악재가 될 수 있다,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상당히 저는 이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지층들의 이제 보수 결집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보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국민 저항 운동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범죄거든요.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 되시기 이전에 야당 대표 때 행위이긴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범죄와 관련된 재판인데 이 부분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 공소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대통령이 결국은 본인이 있는 동안에 죄가 다 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앞으로 이제 보수에서는 보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고 계속적으로 휘발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면 영남권에서 나름대로 지금 김부겸 후보나 또는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영남 같은 경우에도 뭐 TK에서는 지금 최근에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많이 따라가기 시작한 게 보면 보수 결집 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대구 경제를 회생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 왔는데 갑자기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프레임이라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서 국민의힘이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이
이 특검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부분도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남권에 아무래도 보수에서의 어떤 결집 현상이 조금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재수 후보가 까르띠에 명품 받은 부분, 최근에 하정우 후보의 오빠 논란, 또 손털기 논란 이런 것들에 더해져서 만약에 이 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되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영남권의 보수층들을 상당히 결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판세가 이제는 조금 국민의힘이 그나마 대반격을 할 수 있는 좀 저의 기회가 좀 보상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권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그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부산 북가포고로 지금 박민식 전 국가본부 장관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확정되자마자 박 후보도 바로 또 뭐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하정우 후보까지 굉장히 SNS를 통해서 이제 애둘러서 비판하는 내용들도 나왔었는데 구도 싸움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3파전 구도가 계속 예상됐던 부분이 있고요. 저는 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결국 그게 조금 무의미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하고 함께 경쟁했던 이영봉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의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예. 경선할 의미가 없었는데 굳이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경선을 시켰던 이유는 박민식 후보가 그 지역에서 4번 출마하고 국회의원 2번을 했는데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출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철새다 또는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이 있었는데 결국은 부산 시민이 참여한 여론조사 또는 당원들이 참여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에 대한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이 조금 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당원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후보하고 어떤 단일화를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다. 당원들이 그래도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지지한 만큼 이제는 후보 단일화 없이 국민의힘으로 끝까지 완주하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뜻을 받들어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완주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3파전이 되면 하정우 후보가 아무래도 어부지리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예. 다만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민주당한테 또 내줄 거냐 하는 여론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도 단일화에 선뜻 응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어렵게 다시 부산 북구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하고 어설프게 단일화 들어갔다가 단일화를 해서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로 되거나 하게 되면 본인이 사실상 이제 부산에서 정치 생명 끝나게 되는 꼴이기 되기 때문에 저는 박민식 후보가 경선에서의 어떤 의미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을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다만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조금 지지율이 좀 오르는 부분을 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바람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을 쌓아간다면 박민식 후보를 찍는 것은 사표가 된다 하는 사표 심리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한동훈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한 국면도 생기지는 않을까. 뭐 예.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앞서도 잠시 두 분 언급하신 것처럼 하정우 후보와 관련된 그 오빠 논란, 초등학생 1학년에게 오빠를 시켰다가 그 논란이 굉장히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후보도 오늘 어린이날인데 SNS에 든든한 아저씨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둘러서 또 하정우 후보를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논란들은 계속 이런 29일 남은 선거 국면에 좀 꼬리표처럼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이제 야당 후보들은 아마 그 얘기를 계속 이제 상기를 시킬 거예요. 근데 저 이슈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거를 한 2, 3일 앞두고 예. 저렇게 돌발적으로 발생했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선거에서 뭐 이부망천 같은 거 다 기억나잖아요. 예. 굳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예. 어떤 여야 할 거 없이 진영에 관계없이 선거에서는 다 설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설화에서 끝나지 않고 결정적으로 선거 판세를 바꾸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 근데 이번에 그 오빠 논란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부모를 봐서도 그렇고 안 되는 건데 손털기 그것도 벌써 며칠 지난 이슈인데 그걸 어쨌든 계속 부각시키려 하겠습니다만 그건 저는 크게 무슨 판세를 흔들 것 같지 않고 예. 근데 지금 결국은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조작기소 특검에 관련된 거 그거를 아마 계속 이제 이슈화 시킬 겁니다. 아마 국민저항운동이라고까지 저는 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이미 여권 내에서 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예. 수기 절차를 거쳐서 시기와 절차를 고민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걸 국민저항운동으로까지 하는 건 어쨌든 선거공학적으로 이 지금 내란 프레임이라는 거 윤호개인이라는 이 논란을 좀 가라앉힐 호재라고 보는 거죠. 야당에서는 말이죠. 예. 근데 저는 전체 판세를 완전히 좌우하지 못할 것 같고 단지 그 예민한 지역들 예. 부산시장이라든지 대구시장 선거
평택을 같은 경우 몇 군데의 광역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와 이 보궐선거 지역에는 이걸 어떻게 여권이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예. 상당히 그 변수가 될 수 있다. 예. 근데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몇 군데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선거 들어가기 전에는 김부겸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지금 좀 좁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이 여론조사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김부겸 후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더 강한 이제 그 하나의 의제가 되거나 이렇게 될 것이지 아마 그 아까 말씀하신 저한테 질문하신 예. 오빠 그건 저는 뭐 이슈로서 한계가 있다. 예. 사과도 했고 이미. 예. 이제 후보 확정된 부산 북갑도 그렇고 평택 을도 그렇고 지금 3파전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계속 그 단일화 이슈가 붙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격전지인 경기 평택 을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유이동, 조국 후보가 20%대 지지율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뭉칠 것인가가 지금 주요 이슈가 될 텐데 특히나 김용남 후보랑 조국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압박이 있지 않을 것이냐라는 추측들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는데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대표잖아요. 예. 근데 대표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국 대표한테 압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지지율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예. 일정 기간까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올 때 이제 지지율 차이 확 난다면 뭐 그런 이제 명분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예. 특히 이제 황교안, 김재현 후보, 황교안 자유혁신 후보고 예. 김재현 후보는 이제 민주당 후보인데 이 두 사람은 지지율이 상당히 미미해요 지금. 예. 그러니까 3강 2약이에요. 예. 지금 평택을 굳이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1강 2중 2약이 아니라 3강 2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예. 압도적인 강자도 없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자꾸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데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단일화 한다고 해도 이건 별로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워낙 이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별로 도움이 안 유이동 후보가 아마 이거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결국 조국 후보와 이제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인데 김용남 후보는 어떤 민주당 후보란 말이에요. 집권당의 후보예요. 예. 과거에 뭐 자유한국당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조국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나와서 여기도 단일화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항상 단일화 얘기 나와요. 예. 왜냐하면 그 선거 정치에서 중요한 게 연합 정치니까 단일화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연합 정치 선거 연대라는 측면도 있고 좋은 건데 뭐 나쁘다 좋다 떠나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단일화 참 어려워요. 아까 부산 북가 얘기 지나갔습니다만 박미지 한동훈 후보 저는 단일화되기 어렵다고 봐요. 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정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거야말로 공학적인 얘기긴 예, 예.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단일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유권자 연대에 의해서 유권자 연대라는 게 뭐 유권자들이 무슨 조직을 결성한 게 아니라 표가 한 곳으로 쏠리면 그게 유권자 연대예요. 그래서 예. 한쪽에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는 예. 거. 근데 이제 박민식,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저는. 예. 선거가 뭐 이제 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 이제 초반이니까. 예. 현재 단계에서는 부산 북갑도 그렇고 평택 을도 그렇고 단일화하는 게 쉽게 이루어지기는 그렇지 않다. 김 교수님 앞서 부산 북갑은 사표 심리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 중에 한 곳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택을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택은 기본적으로 조금 단일화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예. 단일화 다만 저는 조금 다단계식으로 좀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다단계. 이제 보수 후보, 뭐 유이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좀 얘기가 되겠지만 진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하고 진보당, 그러니까 민주당 김용남 후보하고 진보당 김전 후보가 누가 먼저 단일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수순일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민주당하고 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김용남 후보하고 진보당 김지현 후보가 먼저 단일화 논의가 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상승세를 보면서 아마 조국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지금 당장은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어떤 단일화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또 5명이 참석하는 후보자 토론회를 가지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지역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 있는 투표를 따라서 아마 단일화가 계속 진행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는 살짝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그동안 여의도 문법을 배척해 왔고 네. 어떤 인위적인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여왔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보수 재건의 어떤 가치 보수 재건의 어떤 필요성을 아마 진정성 있게 계속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단일화 가능성이 좀 낮지만 아마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후보자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아마 단일화 이슈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전망을 합니다. 조국 대표의 경우는
뭐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정치가 생물이니까. 근데 적어도 단중기적으로 볼 때 조국 대표가 이번에 입성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정치적인 입지가 축소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 대표가 단일화에 응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지율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이제 압박이 견디기 어렵죠. 뭐 예. 김영남 후보도 그렇고 조국 후보도 그렇고. 근데 김영남 후보가 지금 조국 후보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지율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히 수치 모르겠는데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장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근데 김영남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단일화 훨씬 어렵죠. 예. 만약 김영남 후보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면 나중에 이 합당 관련 이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선거 예. 끝나고 그렇게 된다면 조국 후보로의 단일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김영남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럼 왜 단일화? 그러니까 단일화의 방식이 한쪽에 사퇴하는 거냐? 과거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2017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사퇴했는데 미국으로 떠났잖아요, 안철수 예. 후보가. 그런 건 별로 단일화 의미가 없어요. 단일화하되 화학적 결합이 되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과연 선거라는 것 자체가 속성상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구도를 볼 때 뭐 예. 당장은 예단하기 쉽지 않은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